자, 화이팅!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등차 수요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등차 수요는 말이죠. 등차, 등비 수요는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부터 모르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극한, 미분, 적분, 이게 계속해서 이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본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뭐 수학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다 기본을 잘 잡아야 됩니다만은 연관성이 있는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제면 집합, 집합이면 명제가 연관성이 있고요. 수열 그러면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시그마 수열, 그 다음에 극한, 뭐 미분, 적분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요. 그런 단원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가 연관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원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진행 과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쳐버리면 거의 수학을 포기하는 지름길로 간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많이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선생님한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목숨 바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차 수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요는요, 이렇습니다. 자, 등차 수요를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는요, 정의는 우리가 첫째 항에서 이렇게, 자, 첫째 항에서 일정한 값을 우리가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나열하는 수열, 나열하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A1, A2 이렇게 A3, A4, 자, 5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n-1 여기에 n 이렇게 어떠한 값이 쭉 나열을 한다면 이 값에서 첫째 항에서 일정한 값을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나열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쭉 가서 이렇게 더해서 나열하는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것들에 대한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첫째 항 그러죠. 얘는 첫째 항. 이것이 옛날에는 초항 그랬습니다. 초항. 그 다음에 이것이 첨수. 그러니까 얘 이름이 첫 번째 항, 첫째 항, 초항, 첨수 이런 말을 하고요. 여기서 얘는 공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맨 끝에, 자, 이 맨 끝에는 우리가 JN항, 우리가 끝항, 말항, 일반항,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JN항, 끝항, 말항, 일반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값에서 맨 처음에 이것들의 이름과 기본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첫째 항 그랬습니다. 자, 첫째 항을 뭐라고요? A1. 그 다음에 자, 공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차 D는 여기서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A2-A1이 공차인데 수열은 이 뒤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는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개수. 개수가 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수는 이렇게 n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이 무엇이냐? 자, 이것의 일반항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기는 A고요. 여기 공차는요. 요 공차는 A 플러스 D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얘를 이렇게 더해 준 거니까 A 플러스 2D. 여기는 세 번째 더해주면 A 플러스 3D. 여기는 A 플러스 4D. 이렇게 우리가 가서 여기 가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뭐라고 씁니까? 일반항을 첫째 항에서 N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등차 중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등차 중앙은 우리 고1 때 어디서 배웠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래서 산술평균과 얘가 같습니다. 얘가 산술평균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술평균은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2B는 A 플러스 C. 다시 말해서 P는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산술평균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수열이니까 여기서는 2배의 AN 플러스 1은 여기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나온다면 맨 처음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첫째 항이 뭐다, 공차가 뭐다, 항수가 몇 개 있느냐, 일반항이 뭐다, 등차 중앙이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여기서 0.85, 그 다음에 0.91, 그 다음에 0.97. 자, 이렇게 가서 이거에서 우리가 2.05에 이것은 제 몇째 항이냐? 몇째 항인가?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항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뭐예요? 첫째 항은 0.85고요. 여기서 요 차이가 얼마씩? 공차 D가 0.06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AN은 첫째 항 0.85 플러스 N-1에 공차 0.06인데 여기서 얘가 끝항 마랑이니까 2.05 0.85 플러스 N-1에 0.06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일시 100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여기는 205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85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N-1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여기는 12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N-1에 6이 되어서 얘를 나눠주면은 어떻게 N-1은 20이 되고요. 넘기면 N은 21항이다. 21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0.06씩 우리가 21번을 우리가 더해주면 21번째 항에서 2.05가 나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생각하려는 거야? 무엇을 생각해봐라? 항수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항수를 우리가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를 볼까요? 이렇게 첫째 항이
우리가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제5항이 우리가 마이너스 3인 3인 등차수열에 우리는 무엇을 자 공차를 구하라. 그러면 공차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첫째 항이 루트 3이고요. 제5항은 a 플러스 4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세요. 일반항이 a 플러스 여기서 n 마이너스 1의 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면 여기 다섯 번째 항 그래서 5가 들어가면 여기가 a 플러스 4d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죠. 그러면 이것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대입해서 넘기면 어떻게 돼? 4d는 마이너스 여기서 3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여기서 d는 4분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러한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차 d를 우리가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골고루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첫째 항이 공차가 0.3이고 0.3이고 제10항이 4.7인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을 이렇게 첫째 항을 구하라. 첫째 항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공차가 0.3이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일반항을 생각해서 여기서 10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9d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가 4.7이고요. A가 되고요. 9에서 공차 D는 여기 주어졌으니까 0.3 그러면 이 값이 2.7이 넘어가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첫째 항을 우리가 생각해 봐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등차 수열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네 번째 제 N항 일반항 N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다. 이런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뭔데 여기서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하라. 첫째 항과 공차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n 대신 일반적으로 n 대신 1을 대입하면 A1은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3이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그러면 여기서 n 대신 또 2를 대입해 보면 A2는요 마이너스 8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면 공차는 A2에서 이렇게 A1을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4가 공차인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는 일반항이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이게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 값을요. 요렇게 마이너스 4를 쓰고요. 여기서 N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인데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요 값이 뭐가 돼요? 공차. 요 값이 뭐가 돼요? 첫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뭡니까? 이렇게 첫째 항을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첫째 항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공차나 일반항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항수를 생각해봐라.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첫째 항에서 일정한 값을 더해주는 얘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공차 D예요. 그러면 이러한 수열을 쭉 나열하는 것이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에다가 공차 D, 두 번째에다가 공차 D, 세 번째 공차 D, 네 번째 공차 D를 이렇게 나열하면 n번째 가면 첫째에서 n-1의 공차 D 이런 수열을 나열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첫째 항을 생각해봐라. 공차를 생각해봐라. 항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일반항이 뭐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 성립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A11, 11번째 항이 13이고요. A23이 여기가 49일 때, 자, 우리는 50번째 항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반항을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항상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D라는 일반항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11번째 항이 13이니까요. A에서 여기에 11번째가 들어가니까 10D가 되고요. 여기 23항 그러면 여기가 49고요. 첫 번째에다가 23이 여기 들어가니까 22D 이렇게 되어서 연립방정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A 플러스 22D 49고요. 얘는 A 플러스 10D가 여기가 13이 되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준다면 얘는 12D는 36이 되어서 공차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의 값을 여기나 아무데나 대입해 본다면 자, A 플러스 여기 들어가면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이 되었으니까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17 첫째 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가지고서 일반항을 결정한다면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N-1의 공차 3 이렇게 되면 AN은 3N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0 이것이 우리가 일반항이 되고요. 50번째 가면 그 숫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50을 하면 150에서 20을 빼니까 130이다. 아하, 이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에서 30 계속 더해서 50번째 가면은 130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AN이요. AN은 첫 번째가 2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N은 여기가 3이고요. 또 수열 여기에 BN이라는 수열에서 자, 이것은 첫 번째가 32고요. 여기가 우리가 30이다. 그랬을 때 이 값은 2BN 플러스 1. 자, 여기서 BN 플러스 B의 N 플러스 2가 만족한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보고 얘가 지금 빨리 보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여기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는 보자마자 이게 공차잖아요. 얘가 공차 D가 3이다 이 말이야. 왜? 아니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지금 공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고요. 여기서 첫째 항이니까 일반항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것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이 공식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AN은 이 값은 2고요. 얘는 n-1에 여기가 공차 3이니까 얘 일반항은 뭐예요? 3n-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자,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보면 무엇이 생각난다고 그랬어? 아하, 이것은 등차 중앙이구나. 얘가 등차 중앙이구나 이 말이야. 등차 중앙이나 여기처럼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여기처럼 뭐라고 이렇게 공차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고요. 공차는 이렇게 우리가 빼도 공차라고 했으니까 C 값은 30에서 32를 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CBN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32고요. n-1에 공차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3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1번 AN을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주면 30에서 빼주니까 29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B의 15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15번째를 하니까 마이너스 30에서 34니까 4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열 AN이 제 몇째 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100보다 이렇게 100보다 커지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항이 여기가 3n-1이 100보다 이렇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주면 여기는 3n, 여기는 100일. 그러면 나눠주면 n은 3분의 100일이 되니까 보세요. 100일 나누기 3 그러면 3, 3은 9, 11 그러면 또 3, 3, 3은 9 그러면 20 그러면 여기에 점 6 이렇게 가니까 n가 33점 여기서 얼마 이렇게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수는 얼마가 없으니까 항수는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뭐예요? 제 34항부터 4항부터 100보다 커지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렇게 AN과 PN이 같다. 같다일 때, 자,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저기서 AN의 값은 뭐예요? 3N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BN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37 이렇게 34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5N이고 얘가 넘어가면 35가 되어서 일곱 번째 항에 가면은 뭐라고? AN 수열과 BN 수열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답만 풀지 말고 수열은 항상 뭐예요? 수열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AN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숫자가 작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2고요. 공차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AN이라는 숫자를 보면 첫째가 2고요. 공차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주니까 뭐예요? 5. 여기 3을 더해주니까 8. 3을 더해주니까 11. 3을 더해주니까 14. 3을 더해주니까 17. 3을 더해주니까 20. 23. 이렇게 쭉 가서 이것의 일반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3n-1.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2, 2 집어넣어주면 3 집어넣어주면 8, 4 집어넣어주면 11, 5 집어넣어주면 14.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가는 일반항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BN이라는, 자, BN이라는 것은, 자, 첫째 항이 3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얘가 32, 그 다음에 3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뭐야? 28, 26, 그 다음에 24, 2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8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것의 일반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4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공차가 시 값은 공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3. 공차가 이렇게 양수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공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값은 숫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값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7번째 항에서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7번째 항에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항에서 이렇게 7번째 항에서 우리가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자, 여기 보시면, 시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4항부터 100보다 커지는 숫자가, 그러면 여기에 30, 여기가 제33항과 제34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33항이 들어가면 99에서 하니까 여기는 98이 되고요. 여기가 98이고요. 여기에 34항이 들어가면 여기가 10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00보다 커지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숫자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계속 내려오다 어디 오면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음수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는 것이 뭐예요? 최대값이 돼요. 이렇게 최대값이 된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지. 이게 뭐 그냥 풀어서 이게 답 나왔다 그러니까 좋다 이러고 아무 감각도 없이 문제를 풀면 수학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수열에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차 수열이 이루는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루는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 이루는 수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루는 수. 그래서 우리가 자, 세수 그러면요. 세수 그러면 어떻게? A에서 여기에다가 A 플러스 D 대칭으로 A 마이너스 D 내수 그러면 자 A 플러스 D 여기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3D 여기 A 마이너스 3D 이렇게 대칭으로 여기서 다섯수 자 이렇게 다섯수 그러면 A 플러스 D 대칭으로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대칭으로 여섯수 그러면 이렇게 자 여섯수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대칭으로 A 플러스 여기서 3D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5D 여기가 A 마이너스 5D 뭐 일곱수를 해볼까요? 일곱수 자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D 여기가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여기는 A 마이너스 2D 여기 A 플러스 3D 여기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요 자 얘가 홀수, 세수, 다섯수, 일곱수 이런 것은요 여기서 공차가 공차가 1D씩 더해서 대칭으로 우리가 여기서 네수, 여섯수, 여덟수 이런 것은 여기서 공차가 2D씩 이렇게 더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1D씩 더해서 대칭으로 여기는 2D씩 더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등차수열을 이루는 것은 그러면 무엇에 사용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얘는 우리가 방정식에 이렇게 자 얘는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우리가 이용할 때 사용하고요. 또 어떤 값을 우리는 분할 분배할 때 어떤 값을 이렇게 분할이나 분배할 때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배열하는 것을 생각해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항이 4개인 뭐라고요? 등차수열이 있다. 자, 등차수열이 있다.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4개 항이 4항 이것의 합이 4항의 합이 40이고 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두 항에 우리가 곱이 첫째 항 자 이렇게 첫째 항과 넷째 항 넷째 항
의 곱보다 곱보다 팔이 더 크다. 고한다. 이럴 때 구해라. 그러면 자, 4개인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우리가 네 수를 우리가 놓고요. 그것을 모두 합한 게 40이래요. 그러면 얘를 A 마이너스 3D 플러스 A 마이너스 D 여기서 A 플러스 D 여기 A 플러스 3D 이렇게 더한 게 40이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 4A는 40이 되니까 A의 값은 10, 첫째 항이 1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가운데 두 항, 두 항의 곱이 A-D와 A 플러스 D를 곱해준 것이 첫째 항과 넷째 항, 첫째 항과 넷째 항을 우리가 곱한 거 A-3D, A 플러스 3D를 이렇게 곱했는데 가운데 두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얘가 8이 더 크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8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8을 더해주면 이 값이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9D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값이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8D의 제곱은 8이 되니까 이 값은 D의 값이 제곱이 1이니까 D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네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차 D가 1일 때 첫째 항이 10이고 1이면 얘가 뭐가 돼요? 여기서 1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7이고요. 여기는 10에서 1을 빼니까 9고요.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1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공차 D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저 여기가 뭐예요? 13. 그 다음에 11, 9, 7 이런 네 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화수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화수열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지금 등차 수열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정한 값에서 우리가 첫째 항에서 일정한 값을 더해서 나열하는데 이 조화수열은 여기서 우리가 뭐야?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쭉 가서 마이너스 1, AN이 가는데 이 숫자들을 보고 여기서 숫자들을 보고 이것이 얘가 이렇게 무슨 수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분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수로 얘를 이렇게 분수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얘를 쭉 가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우리가 했더니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분수식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여기서 등차 수열을
수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차 수요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자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여기에 첫째 항이 뭔데? 첫째 항이 A1분의 1이고요. 여기서 공차가 뭔데? 여기서 등차 수요를 이루니까 얘는 A2, 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인데 수열은 우리가 뒤쪽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항이 뭔데? 일반항.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은 여기가 AN분의 1은 첫째 항분의 여기가 N-1의 공차. 물론 항수는 같습니다. 여기서 항수는 우리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화중항.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조화평균 이렇게. 자, 조화평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C 값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조화평균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B분의 2는 여기서 우리가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수열에서 여기서 AN 플러스 1분의 1은 이 값은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C분의 1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자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 얘를 일반항을 다 여기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서 다시 역수로 이렇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여기서 일반항을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구해가지고 역수로 되돌려 주는 거다. 자, 여기서 숫자로 보세요. 6과 3과 2와 2분의 3.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항에서 요 공차가 3이고 여기는 1이고 또 1보다 또 여기는 뭐야? 1.5고요.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C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서 얘 자체로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조화수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빨리 분수로 이렇게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얘를 역수로 바꾸면 3분의 2 이렇게 간다.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2고 얘는 6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4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A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은 6분의 N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보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여기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첫째 항이 6분의 1이고요. 여기서 얘를 빼니까 공차가 6분의 1이고요. 여기 일반항에 집어넣으면 자 AN분의 1은 여기가 6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AN분의 1은 6분의 N 마이너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AN을 구하라고 그랬지 AN분의 1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역수로 되돌려. 그러면 뭐가 돼? N분의 6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보세요. C 값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얼마야? 6. C가 들어가면 얼마야? 3. 3이 들어가면 얼마야? 20. 여기 4가 들어가면 약분해서 2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수식으로 계산해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서 다시 역수로 되바꿔 주는 것이 조화수열이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1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6을 갖다가 대입해서 여기서 5분의 3이구나. 그래서 이런 조화수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실은 조화수열은 여기서 우리가 취급해서 배우지만 얘는 점화수열이나 극한에 가서 이 말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모르고 또 여기서 대충 해놓고 극한으로 넘어가 버리면 극한에서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망하는 학생들이 무지개 수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어떤 수열인지 몰라.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 분수식 등차수열을 이용해서 다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로 되돌려 주는 것이 조화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이렇게 A1이 24고요. A2가 이렇게 12가 있고요. 여기에 AN 플러스 1항과 A의 N 플러스 2항 마이너스 2배의 AN, 여기에 AN 플러스 2, N 플러스 2 플러스 AN, 여기가 N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무슨 수열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아까 등차 수열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등차 수열일 때 뭐라고? 우리가 공차 D가 성립하거나 등차 중앙이 우리가 성립하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데? 얘는 조화 중앙이란 말이에요. 조화. 이렇게 조화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몰라요. 근데 얘가 내가 조화 수열이니까 나를 조화 수열로 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AN 이걸 꼭 이렇게 해봐야 압니까? 여기서 AN 플러스 C로 이렇게 양변을 나누어 보면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 값은 여기가 AN분의 1이 되고요. C 값은 뭐가 돼요? AN 플러스 1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A의 N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A의 N 플러스 1분의 C는 AN분의 1 이렇게 AN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나눠주면 조화 중앙이구나. 그러면 나를 조화 수열로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C 값을 분수식으로 이렇게 얘를 분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 자 공차는 뭐라고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12분의 1에서 24분의 1을 빼주면 여기가 24분의 1이 되겠죠. 2를 곱해서. 그러면 일반항 여기서 뭐라고 배웠어? AN분의 1은 첫째 항 24분의 1에서 N-1에 여기가 24분의 1이니까 일반항 AN분의 1은 24분의 N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라 어떻게 얘를 역수로 뒤집어라. 그래서 AN은
n분의 24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10분의 24니까 우리가 2로 나눠서 5분의 12이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조화수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항, 공차, 그 다음에 일반항, 그 다음에 항수,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이런 것을 배웠다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등차수열에 우리가 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네 번째 항 이렇게 합해서 여기서 n-1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하라 그런 것인데요. 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sum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뭐예요?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s만 따서 여기 n을 붙이면 우리가 n항까지 합하라. 여기서 s의 10이다.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하라. s의 100이다. 그러면 100번째 항까지 합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얘는요. a 플러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차 d를 더해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공차 d를 더해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차 d를 더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 오면 a에서 n-1의 d를 이렇게 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C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쭉 합하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S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값을 우리가 뭐야? 역수로 C 값을 역수로 이렇게 더해 보세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A 플러스 D고요. 이렇게 우리가 쭉 더해서 여기 오면 이렇게 역수로 얘를 더하면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이렇게 역수로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수가 몇 개야? 항수가 N개야. 항수가 N개야. 그러면 이 값을 두 개 더하면 뭐야? 2SN. 얘하고 더하니까 뭡니까? 2A 플러스 N-1의 D.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 더해주니까 뭐야? 똑같이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수가 N개니까 이 SN은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해서 얘 2로 나누어 주면 SN은 전체 2분의 여기에 항수 가로 2 첫째 항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쓰는 것이 등차수열의 합이다.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이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는 가우스라는 대수학자가 10살 때 만들었어요. 10살 때. 그러니까 천재죠.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10살 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99 더하기 100을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저기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역수로 이렇게 역수로 더해.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99예요.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더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2s 여기가 100까지이고요. 자, 여기를 더해도 뭐야? 100일. 여기를 더해도 뭐야? 100일. 계속해서 여기를 더해도 뭐야? 100일. 여기를 더해도 뭐야? 100일. 이것이 몇 개 있다는 거야? 100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2S100은 100개가 100일이 100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주면 10분의 100가로 100일 해서 자 이렇게 50 그래서 5050 이렇게 우리가 더하는 것을 가우스가 10살 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모르면 저 가우스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을 좀 잘 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자 합을 정리해 본다면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정돈해 봅시다. 이렇게 자 합을 정돈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등차수열의 합을 그러면 맨 처음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 첫째 항과 공차가 이렇게 공차를 우리가 알 때 첫째 항과 공차를 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증명한 것처럼 C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첫째 항과 끝항 또는 말항 이것을 알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 값은 이것을 알 때 그러면 C분의 여기에 항수가로 첫째 항 플러스 L 말항 이렇게 또 그냥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으로 다 하는데 숫자를 보고 빨리 결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자연수의 합이다. 자 자연수의 합이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여기서 n까지 그러면 그냥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우리는 뭔데 홀수의 합이다. 그러면 자 홀수의 합이다. 그러면 1, 3, 5, 7 해서 여기 가서 우리가 뭐야 2n-1 그러면 n의 제곱이다. 만약에 짝수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짝수의 합 그러면 이 값은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이렇게 가서 여기 와서 gn 그러면 n 가로 n 플러스 1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n까지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첫째 항 1, 공차 1, 항수 n개를 여기 대입해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C분의 n 가로 자 첫째 항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n-1에 공차가 여기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한다면 C분의 n 가로 얘하고 더해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값이나 이렇게 나오는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빨리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은 빨리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팽글팽글 돌아가야 돼. 뺑글뺑글 돌아야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시그마 수열이나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우리가 극한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것들이 빨리 뱅글뱅글 돌아야 우리는 그 다음 진행하는데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야기했으니까 기본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이렇게 첫째 항에서 이렇게 첫째 항부터 뭐라고 제 10항까지 합이 100이고 이렇게 합이 100이고 첫째 항부터 이렇게 첫째 항부터 제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일 때 우리는 뭐야 이렇게 첫째 항부터 제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다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10번째 항값이 100이고요. 첫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뭐예요? 400이고요. 첫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모른다. 이걸 구해라. 그러면 알겠다. 여기서 항의 값이 100인데 여기서 뭐야? 여기서 우리가 항수 n10은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항수 20은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항수 30은 알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공식에 갖다가 대입해주면 100이라는 것은요 10분의 항수 10 여기가 10이란 말이에요. 항수 그 다음에 2a 플러스 여기가 항수 10이니까 9d가 돼요. 이렇게 얘를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예요? 400은 10분의 항수 20 그 다음에 2a 여기에 2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9d 19d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얘가 200 여기서 없어지고 가면 20이 되고요. 얘는 2a 플러스 9d가 되고요. 여기서 얘가 없어지고 이 값이 없어지면 얘는 2a 플러스 19d가 40이 된다. 85세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161cm.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러면 연립을 시켜서 2a 플러스 9d는 20이 되니까 여기서 빼주면 뭐야? 10d는 20이 되어서 공차 d는 2가 되고요. 공차 d를 여기 갖다가 대입해주면 20은 2a 플러스 18이 되어서 얘가 넘어가면 2a는 2가 되니까 첫째 항은 뭐야? 1. 첫째 항 공차를 구했다. 그러면 30번째 항을 구해라. 뭔데요? 10분의 여기가 항수가 30. 첫째 항 얼마라고? 1. 그 다음에 여기가 30 마이너스 2배. 공차가 얼마라고?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 그러면 30 가로 1 빼서 여기가 30이 돼. 그러면 얼마야? 900. 30번째까지 합하면 900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합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하나 더 취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공식을 할 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첫째 항부터 첫째 항이 15이고요. 첫째 항이 15이고요. 이렇게 첫째 항부터 자, 첫째 항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제 4항까지 합이 4항까지 합이 48인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C 값을 보고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8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첫째 항은 15라고 했어요. 여기서 항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4개, 네 번째 항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48이라는 것은 2분의 여기서 4 가로 2 첫째 항 15 여기가 n-1이니까 이렇게 3d 이렇게 써서 무엇을 찾아? 공차를 찾아. 공차. 그러면 48은 2 가로 여기가 30 플러스 3d가 되고요. 얘가 나눠주면 24는 여기가 30 플러스 3d가 되어서 C 값이 넘어가면 3d는 자,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공차 D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공차 D를 결정해 놓고 자, 일반항을 구해라 그러면 실반항은 뭡니까? 첫째 항 15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공차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뭐라고요? 17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공차가 음수면 큰 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 자, 쭉 내려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디쯤 내려오면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자, 몇 번째 항에서 얘가 이렇게 몇 번째 우리가 몇 번째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음이 되는가? 음이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음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2n 자 여기가 17이고요. 얘를 나눠주면 여기서 n은 2분의 17이니까 n은 뭐예요? 8.5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크다. 그래서 뭐라고?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요. 우리가 첫째 항부터 여기서 이렇게 첫째 항부터 우리가 뭔데? 제 몇째 항까지 몇째 항까지 합이 자 합이 최대 이렇게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합을 구하면 2분의 여기서 항수가 n고요. 2 곱하기 여기가 첫째 항이 15라고 주어졌고요. 여기가 n-2래. 자, 이렇게 써놓고요. 공차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준다면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n 값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가 1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N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 얘를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서 16N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하면 C 값은 뭐예요? N 마이너스 8의 제곱에 얘가 나가면서 64 이렇게 되니까 C 값이 뭐라고요? 아하, 파랑까지 합이 최대값이다. 최대값 64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무엇인데 첫째 항부터 합이 63이 여기서 이렇게 자 첫째 항부터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첫째 항에서부터 자 얼마 제 몇째 항이 몇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63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번항 구한 값이요 마이너스 n제곱 이게 합의 값이니까 16n가 여기가 63이 되어서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3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n 마이너스 7 n 마이너스 9 그래서 0 그러면 뭐야? 일곱 번째 항과 아홉 번째 여기서 아홉 번째 항에서 뭐라고? 우리는 63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슨 뜻인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첫째 항이 15고요.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1번 항을 쓴다면 여기서 15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15고 공차 그러니까 여기가 13 그 다음에 뭐야 11 그 다음에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빼니까 6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4 그 다음에 2를 빼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가서 이것의 일반항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것의 일반항이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렇게 일반항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여기서 우리가 뭐야? 제 아홉 번째 항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홉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제 8항이니까 8항까지 다 더하면 여기 보세요. 8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 64다 이 말이에요. 64. 그러면 자 보신다면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제 7항 7항까지 더하면 8항이 여기서 여기가 하니까 여기가 63이 되고요. 그렇죠? 예. 9항까지 더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해주면 여기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더해주면 우리가 63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답 이것은 이제 간단한 숫자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계산을 하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 이런 뜻에서 이런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확인을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자,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우리가 합과 합은 SN과 자, 일반항의 우리가 일반항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꼴이 말이죠. 합의 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이렇게 SN가 AN 제곱 플러스 PN 이런 꼴은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등차수를 이루고요. 여기서 얘는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상수항이 붙으면 얘는 두 번째서부터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러면요, C 값에서 공식은 AN은 SN-1 얘는 등차, 등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규칙은요. 규칙은 우리가 이렇게 항수를 1, 2, 3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첫째 항 공차, 일반항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에 우리가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이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첫째 항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 그러면 이 값은 그냥 요 계수만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 첫째 항이고요. 공차 그러면요. 공차 D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여기서 2A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서 일반항 그러면 뭐 당연히 일반항 그러면 당연히 얘가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N-1에 얘가 공차니까 2A 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일반항이 될 것이고요. 얘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우리가 규칙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도 우리가 공식 똑같고요. 여기서 규칙도 우리가 똑같아요. N값 1, 2, 3 쭉 갔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첫째 항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차 이렇게 일반항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여기서 성질 그러면 C 값은요. C 값은 우리가 얘가 두 번째부터 되기 때문에 이 값은 N값 2를 대입해서 여기서 S1과 A1이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차는요. 여기서 공차 D는 2A가 같고요. 일반항 그러면 여기에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 AN은 2AN 플러스 P-A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S10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10개를 더해라. 10개를 더해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10개를 더해라.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9번째 그러면 9개를 더해라. 이렇게 9개를 더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S10에서 S9 그러면 얘가 다 이렇게 빠지고 맨 끝만 이렇게 우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SN 그러면 뭐야? A1, A2, A3 쭉 가서 여기서 뭔데? N-1에 AN까지 더해라. 그러면 C 값이 여기서 N-1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가서 여기 와서 AN-1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SN은 N-1 그러면 C 값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 AN만 남는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우리가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의 꼴을 가지고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제 이것도 우리는요, 이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시그마 수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극한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게 뭐야? 이러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또 까마득해요. 제대로 이걸 또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SN가 자, 여기서 N제곱이다. 여기서 2N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끔 저런 말을 안다면 자, 여기에 우리가 실현 공식을 안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1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뭐야? 첫째 항 3, 2A 그러니까 공차 2. 그러면 일반항 그러면 AN은 3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2. 이거 뭐 할 것도 없이 2N 플러스 1. 그렇게 금방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식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Sn-1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다면 Sn은 N제곱 플러스 2N 가로 N-1에 플러스 2 가로 N-1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C 값은 2N이고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해서 이 값이 나가면서 없어지고요. 이 안에서 없어지고요. AN은 여기는 2N을 쓰고요. 자, 마이너스 1이 나가면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나 여기서 그냥 보고 구하나 무엇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자체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에 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머릿속에 없이 이걸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에 응용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규칙도 알아야 되니까 1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뭐예요? S1은 1 플러스 2의 1이니까 3. S1과 A1이 같으니까 이게 3이다. 여기서 N값 2를 대입해 주면 여기가 S2는요. 여기에 2의 제곱에 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8. 그러면 얘는 S 우리가 2라는 것은 여기서 할까요? S2라는 것은 A1과 A2를 더하는 것이니까 C 값이 3이니까 여기에 A2는 이렇게 5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N 값 3을 대입해 주면 이 값은 뭐예요? 3이 들어가면 3의 제곱 여기서 2의 3 그러면 15가 되니까 A3라는 것은 A1, A2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더해라는 뜻이니까 이 값이 우리가 뭐예요? 8.
그러면 얘가 A3는 뭐예요? 7. 이런 식으로 규칙이 쭉 대입을 한다면 자 보세요. A1, A2, A3, 자 A4 해서 AN까지 간다면 이 값은 3이라고 결정했고 얘는 5라고 결정했고 7, 9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은 뭐예요?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얘도 알아야 또 점화 수열에 가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식, 이런 성질 이런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이런 말의 뜻을 얘를 보면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 꼴이구나. 합의 모양의 규칙 꼴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항서부터 이 두 번째 항이 우리가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요. 자 보세요. SN가요. 여기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자 여기에 상수가 있으면 두 번째 항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합이다. 우리는 먼저 물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공식을 쓰면 여기가 공차는 2a예요. 실반항을 구해라 그러면 뭐예요? 1반항은 여기서 여기가 1이니까 2고요. 여기서 C에 대한 N을 여기가 B, 여기가 B, A 그러니까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면 그냥 바로 여기가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 성질을 쓰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쓴다면 자 SN 가로 SN-1 그러면 AN라는 것은 N제곱 플러스 CN 여기가 3이고요. N-1을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N-1의 제곱에 2 가로 N-1 플러스 3이 되므로 얘를 정돈해보면 2N 플러스 3 N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져서 C 값이 나가면서 없어지고요. 얘가 나가면서 없어지고요. 이 안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2n 마이너스 1이 나가니까 플러스 1 이것이 an이다. 그래서 그냥 알고 계산한 것과 얘가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응? 똑같습니다. 공식을 써도요. 자, 그런데 이제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얘는 왜 두 번째서부터 등차수를 이루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n값 1을 대입을 했어요. S1은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6입니다. A1과 S1이 같으니까 A1의 값은 6입니다. 자, n값 2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S2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 2의 제곱 플러스 2가로 2 3이 되니까 얘는 8 여기가 11입니다. 그래서 얘는 S2라는 것은요. S2라는 것은 A1과 A2를 더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6이니까 얘는 A2는 5가 되겠죠. 여기서 n값 3을 대입해 봅니다. S3라는 것은 3의 제곱 플러스 2가로 3. 자, 여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9, 15, 18이 되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A1, A2, A3가 되는데 여기까지 11이니까 A3는 11이니까 A3는 무엇이 7이 되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n값 4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S4는
자, 여기가 4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2의 4가 되고요. 3이 됐어요. 16, 8, 3 그러니까 11 더해서 27이 됐어요. 그렇다면은요, C 값은 A1, A2, A3, A4 이렇게 4개를 더하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18이니까 얘가 9가 되겠죠. 여기서 얘가 9가 된다.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자 보세요. A1, A2, A3, A4 이렇게 우리가 가서 여기 와서 얘가 AN인데 자, 이 값을 보세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뭐예요? 7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9고요. 여기가 뭐예요? 11이고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1반항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1반항을 여기에 1반항을 우리가 뭐라고요? 뭐라고 구했습니까? cn 플러스 1 이렇게 1반항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 여기가 뭐예요? 3. 여기 첫 번째하고 c가 얘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서부터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가 5, 여기 3이 들어가면 여기가 7, 여기 4가 들어가면 여기가 9, 여기 5가 들어가면 여기가 11.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만약 이것을 합하라 그러면 두 번째서부터 우리가 합한 것이니까 이 값은 따로 더해줘야 돼요. 이것을 잊어먹는 학생이 무지기수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가 상수항이 붙으면 두 번째 항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자, 성질, 그 다음에 공식,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힘을 길러줘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을 자 빨리 자 총정리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담아두세요. 자, 등차 수열이 나왔습니다. 등차 수열 그러면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항 공차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an의 공차, 그 다음에 우리가 항수 그 다음에 일반항 그러면 a1 플러스 n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그러면 10a의 a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라. 문제를 보면서 얘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등차 수열이 이루는 수 그러면 세수 이렇게 세수 네수 이렇게 네수. 자, 그래서 뭐라고? 세 홀수는 1D를 더해서 대칭으로, 짝수는 2D를 더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방정식이나 분할 분배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SN은 C분의 N 가로 C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가 일반적인데 끝항 말항을 알 때 그러면 N 가로 A 플러스 말항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 그러면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홀수 그러면 홀수 뭐야? 얘는 그냥 n 제곱 짝수 그러면 이 값은 여기가 n 가로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조화수열 그랬어. 조화수열 뭐라고 얘기했어? 얘는 우리가 자체로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수식으로 저체항 그 다음에 공차 그러면 a2분의 1에서 a 1분의 1 얘는 우리가 뒤에서 an 플러스 1에 an분의 1 일반항 그러면 첫째 항에서 n-1의 d를 구해서 이 값을 구해서 다시 역수로 이렇게 뒤바꾼다. 그것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합 SN과 일반항 AN의 이런 관계 그러면 이 값은 여기에 AN 제곱 플러스 PN과 여기서 얘는 AN 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C가 있어서 얘는 첫 번째서부터 얘는 두 번째서부터 우리가 하면서 공식 우리는 이런 공식과 규칙 이렇게 쭉 대입해서 그 다음에 성식 이런 것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값이 머릿속에 꼭 자리를 잡고서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는 시간상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총정리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시그마 수열에 가면 완전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습하고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할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선생님 강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홍보해서 선생님한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